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제일 많아요. 그런 현장들에 대부분 술병이 많아요. 술병이. 안타깝고 좀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마치 그분이 와서 내 마지막 이삿짐을 정리하는 거를 보고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혼자 잔소리 많이 해요. 저 혼자. 이거 뭐 드시지도 않고 이걸 왜? 유통기한이 2012년이야.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김세별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0년이 좀 넘었네요. 유품정리사 이전에는 장례지도사를 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친구가 좀 죽었거든요, 일찍. 그래서 친구를 모시던 분들 그런 게 생각도 많이 나고 한번 나도 저런 직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인데 그때 당시에는 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생각하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못 배우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오갈 데 없이 할 거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빌어먹더라도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다들 그랬으니까. 근데 뭐 저는 괜찮았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돌아가신 분들을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시켜 드려서 보내드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혼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품정리사를 하기 전까지 했죠. 계속 10년, 그것도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오래 했어요. 아버지하고 단둘이 사시던 그 따님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각혈을 너무 많이 하고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치르시고 나서 도움을 달라고 이제 부탁을 주셨던 거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그게 첫 현장이었고요.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자리를 청소를 해주는 거를 가족들이 하기 힘드시니까 시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제일 많아요. 대부분 주무시다가 아니면은 각혈을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현장들의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는요 술병이 많아요. 술병이. 약주들을 혼자 많이 드시고 힘에 부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하고 왕래가 너무 없다 보니까 메투리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타깝고 좀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좀 중얼거리면서 들으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저는 마치 그분이 와서 내 마지막 이삿짐을 정리하는 거를 보고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혼자 이런 거 왜 쓰지도 않고 이렇게 놔뒀어요? 이거를 아이고 참 이러면서 혼자 얘기 중얼거리거든요.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셔가지고? 아저씨 옷 엄청 많으시네. 버릴 건 버리면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듣고 있고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이죠. 착각인 줄 아는데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현장에 들어가면 촬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어요. 집이 마치 도둑이 들어있는 것처럼 막 이것저것 뒤져 놓고 막 엎어져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족분들이 다 들어와서 벌써 찾은 거예요. 돌아가신 자리 이렇게 그 자리를 막 겨울 이불을 꺼내 가지고 덮어놓고 밟아가면서 그 뭘 찾고 그런다는 게 좀 씁쓸해요. 그런 부분이. 의뢰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이분은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그 몇 년 전에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천도제를 지내드렸대요. 그분이 이제 돈이 좀 있어 보이니까 무당이 일부러 접근을 한 거예요. 진짜 애인처럼 곧 결혼을 앞둔 사람처럼. 그래서 그 사람 돈을 다 그렇게 다 뜯어간 모양이에요. 2억이 넘는 돈을. 그 사기당했던 분이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애기 옷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아직도 이제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 뭐야? 아유, 이걸 사놓고 말이야. 예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그때 청소하시면서 이런 거 못 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자꾸 남아가지고 항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한 1년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애가 5살, 6살쯤 됐을 때인데 하필 20대 아버지가 그 어린 딸을 이렇게 목졸라 살해하고 자기도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일이 있었는데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후로 사실 그런 현장 일은 안 받아요. 안 해요. 애들 죽은 데는 일을 안 해요. 처음에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현장들을 좀 그런 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연히 출판 쪽에 있는 분이 보시게 되고 그래서 이거 책을 한번 엮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뭘 의도하고 뭘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출판 제의가 왔을 때 하게 됐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입 가리고 눈 가리고 지나가는 그 주변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혐오스럽지 않다는 해명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컵라면 먹었네. 돈이 없어서. 그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하게 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건 이런 거다. 오해는 하지 마라라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자살을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을 바꿔먹었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민폐를 끼치는구나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뭐 영상을 20편도 안 올렸는데 그런 문자 메시지나 메일이 100통도 더 왔어요. 한 편당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100편을 올리면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유품정리사라고 하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함부로 하고 이렇게 눈치 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품정리라고 하면 좀 아직도 시선은 안 좋더라고요. 대놓고 얘기들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아직도 뭐 그래요. 뭐 직업의 귀천이 있죠. 아직도. 블루오션이다. 돈을 많은 버는 직업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내 운명이니까 이러고는 있지만 내가 이 돈 받고 이런 돈을 벌려고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물론 큰 돈벌이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연락이 오고 그럼 사실대로 얘기를 해드려요. 돈을 벌고 싶으시면 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고인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누구나 뭐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죽음은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슬퍼해주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름다운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이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것만큼 외롭고 그런 죽음이 어디 있겠나 싶어요.